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배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지? 허리가 이렇게 굵었나? 하고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70대 초반에 무려 15kg이 늘어 40년간 입던 옷들을 하나둘 버려야 했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83세인 지금 저는 다시 40대 때 입던 옷 사이즈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걷고 진료를 마치고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결은 60년 의학 경험과 5년간의 노인 영양학 연구를 통해 발견한 위험하지 않은 노년기 다이어트의 5가지 비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약물이나 무리한 운동 없이 건강하게 젊은 시절의 체형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와 현재 가장 고민되는 체형 문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고민에 대한 특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기 전에 노년기에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는 진짜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노년기 체중 증가에 숨겨진 진실. 많은 분들이 노년기 체중 증가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그는 5년 사이 15kg이 증가했습니다. 선생님, 먹는 양은 오히려 줄었는데 왜 살이 찌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 답은 우리 몸에 숨겨진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30대와 비교하면 70대에는 약 20에서 30% 감소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칼로리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3배 이상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근육이 줄면 에너지 소비 엔진이 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장내 미생물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증가를 촉진하는 미생물이 늘어납니다. 이건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넷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남성은 70대 이후 체지방 분포가 변합니다. 허리와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이 두드러지죠. 다섯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등 노년기에 복용하는 약 중 일부는 체중 증가를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체중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 때문입니다. 78세 이영희 할머니는 6개월 동안 하루 한 끼만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체중은 3kg만 줄었지만 근육은 7kg이나 감소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져 다이어트를 멈추자마자 킬로그램이 더 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험하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제가 83세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에게 검증한 5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 적게 먹지 말고 이렇게 먹으세요. 노년기 다이어트의 첫 번째 비결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81세 정순자 할머니는 체중 감량을 위해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체중은 오히려 늘고 근력은 떨어져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20에서 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하루 3끼, 각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저지방 유제품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 아침 식단을 공개하자면 저는 60년간 계란 2개와 그릭 요거트 1컵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탄수화물은 악당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 귀리,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식사 비결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천천히 충분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기 다이어트에 숨겨진 비법입니다. 76세 최영자 할머니는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한 가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모든 음식, 심지어 부드러운 음식도 한 입에 30번 이상 씹기.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씹어야 해요? 라며 어색해했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30% 줄었고 소화 불량도 개선되었습니다. 왜 천천히 씹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 전달은 더 느려집니다. 제가 83세의 나이에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시작 전 숟가락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후 충분히 씹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양으로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다이어트 실패 원인 1위는 지방 부족입니다. 좋은 지방은 호르몬 균형과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80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오히려 전체 칼로리는 늘렸습니다. 결과는 6개월 만에 8kg 감량, 더 놀라운 것은 허리둘레가 10cm 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식사의 타이밍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번째 비결, 시간의 마법,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합니다. 2번째 비결은 바로 시간입니다. 몇 시에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76세 이정숙 할머니는 동일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모든 음식을 오후 6시 이전에 마치는 것. 그 결과 3개월 만에 5kg의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16시간 공복과 8시간 식사 시간 범위에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노년층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물과 무카페인 차만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오토파지라는 자가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체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2016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중요한 발견이죠. 노년기에는 이 오토파지 기능이 저하되는데 간헐적 단식이 이를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특히 당뇨병이나 저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83세의 나이에도 이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점심 12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만 식사를 합니다. 아침에는 블랙커피나 녹차만 마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아침에 더 맑은 정신으로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운동법은 여러분의 예상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 관절에 무리 없는 지방 연소 운동의 비밀. 나이 들어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나요?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83세인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운동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 다이어트를 위한 최적의 운동은 저강도 지구력 운동과 등척성 근력 운동의 조합입니다. 79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권한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팔 돌리기와 무릎 들어 올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씩 시작해 점차 30분으로 늘렸죠. 3개월 후 체중은 7kg 감량되었고 무릎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운동의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30분 운동보다 하루 3번 10분씩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83세의 나이에도 실천하는 운동 루틴을 공유하겠습니다. 1. 아침 의자에 앉아 5분간 상체 돌리기와 팔 들어 올리기. 2. 점심 후 10분간 천천히 걷기. 3. 저녁 식사 전 5분간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4. 취침 전 누워서 하는 복부 호흡 10분. 이 단순한 루틴이 제 체지방률을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네 번째 비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간과하는 부분인데, 네 번째 비결, 스트레스와 수면. 노년기 체중 증가의 숨은 주범. 여러분 충분히 주무시나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노년기 체중 증가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82세 이명숙 할머니는 올바른 식단과 꾸준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지 않았습니다. 상담 중 밝혀진 사실은 그녀가 매일 4시간 이하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7시간 수면을 확보한 후 2개월 만에 4kg의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면 부족은 레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로 인해 포만감은 줄고 식욕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적정 수면 시간은 7에서 8시간입니다. 나이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변할 뿐 필요한 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해 속도가 느려져 젊었을 때보다 그 영향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제가 83세의 나이에도 실천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일 하루 10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이 저녁 식사 후 20분간 클래식 음악 감상. 3. 취침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 끄기. 4.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기록하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제 코르티솔 수치를 40대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비결을 알아도 마지막 5번째 비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5번째 비결, 마음의 혁명. 자신을 용서하고 작은 성공 축하하기. 5번째 비결은 바로 마음의 혁명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비결은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77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와서 뭐해? 내 나이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죠. 그런데 그의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성공한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10kg 감량, 혈압약 용량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함께 캠핑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기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제가 60년 의학 경험을 통해 발견한 3가지 마음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기 용서의 습관.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 자신을 질책하지 마세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 작은 성공 축하하기. 1kg의 감량, 5분 더 걷기. 한 번의 유혹 참기. 이 모든 것이 축하받을 만한 성공입니다. 3. 목표 재설정. 체중계 숫자보다 기능적 목표에 집중하세요. 손주와 놀아줄 수 있는 체력, 계단을 숨차지 않고 오르기, 약 용량 줄이기 등이 더 의미 있는 목표입니다. 83세인 제가 고백하자면 다이어트 중에 가끔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나요? 아닙니다. 그저 다음 식사에서 조금 더 신경 쓸 뿐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3세인 제가 지금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매주 골프를 치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심 어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신가요? 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시작하실 건가요? 실제 성공 사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 지금까지 5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이 비결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85세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주부로 살았고 75세까지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떠나보낸 후 급격히 체중이 증가했고 당뇨와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BMI 지수는 32로 비만 상태였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100m도 걷기 힘들었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식단 조정. 하루 3끼, 몇 끼니의 단백질 포함. 저녁 6시 이후 식사 금지. 2. 가벼운 운동. 처음에는 하루 3분씩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 3. 수면 개선.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 1시간 전 전자기기 끄기. 4. 스트레스 관리 하루 5분 오후 명상. 좋아하는 음악 듣기. 5. 마음 훈련. 매일 일기 쓰기. 작은 성공 기록하기. 6개월 후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체중 9kg 감량, 혈압 정상화, 당뇨약 용량 절반으로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의 결혼식에서 한복을 입고 자신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85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져요. 다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 79세 정민우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전직 택시 기사로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 15kg이 증가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손주들과 놀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에게 맞춤형 계획을 제공했습니다. 1. 간헐적 단식. 12시부터 7시 사이에만 식사. 2. 단백질 중심 식단.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섭취. 3. 수중 운동. 일주일에 3번. 지역복지관 수영장에서 30분씩. 4. 취미 활동. 도예 수업 참여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5. 일일 성취 기록. 매일 밤 작은 성취 3가지 기록하기. 1년 후 그는 12kg을 감량했고 더 놀라운 것은 허리둘레가 15cm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다음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1. 첫 주. 식사 시간 기록하기. 현재 상태 측정 체중, 허리둘레, 기초 체력. 2. 둘째 주.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 아침에 단백질 추가하기. 3. 셋째 주. 식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기 시작. 하루 5분 의자 운동 시작. 4. 넷째 주. 취침 전 루틴 만들기. 스트레스 관리 방법 1가지 시작하기. 이 계획을 따라 하신다면 한 달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최고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지금까지 노년기 다이어트의 5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 적게 먹지 말고 제대로 먹기. 단백질 중심, 건강한 지방 포함. 2. 식사 시간의 마법. 8시간 내에 식사 집중하기. 3. 관절에 무리 없는 지방 연소 운동. 강도보다 빈도에 집중. 4.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코르티솔 수치 낮추고 수면의 질 높이기. 5. 마음의 혁명. 자기 용서와 작은 성공 축하하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의 비결은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지속성의 핵심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 중 가장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든든한 지지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2명의 친구와 건강 삼총사를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걷고 일주일에 1번 건강식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3분 모두 6개월 안에 평균 7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83세의 나이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한다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가장 큰 고민거리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3세 현역 의사가 밝히는 관절 통증 없이 사는 5가지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김지혜 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보너스 노년기 다이어트 7일 식단 가이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보너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노년기 건강 다이어트 7일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노년층의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하기 쉽고 맛있는 음식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먼저 월요일 식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오전 10시. 삶은 계란 1개, 그릭 요거트 2분의 1컵에 베리류와 아몬드 슬라이스 섞기. 녹차 1잔. 점심, 오후 1시. 현미밥 작은 공기, 된장국, 두부, 미역, 버섯 듬뿍. 고등어 구이 1조각. 계절 나물 무침. 간식, 오후 4시. 사과 2분의 1개. 호두 5살. 저녁, 오후 6시. 닭가슴살 샐러드, 삶은 닭가슴살, 채소, 올리브 오일 드레싱, 고구마 반개, 무염 발효 김치. 이런 식으로 일주일치 식단을 모두 설계해 드렸습니다. 이 식단의 특징은 1. 단백질이 몇 끼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건강한 지방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5. 나트륨 함량이 낮습니다. 이 식단을 따르시면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식단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조절하세요. 가능하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단을 시작으로 여러분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따르려 하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를 다음 영상의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빕니다.